올해 15살이에요. 8개월 전에 한국에 왔어요. 중국에서 저승적이에요. 7개월 전에 서울에서 청소년 글로벌 센터에서 거기에서 한국어 배웠어요. 수업을 듣고 혼자를 연습을 하고 아니면 엄마랑 같이 책을 읽고 발음을 고치고 노력해요.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모르는 단어 많이 있어서 이해하지 못한 상황을 항상 나요. 그럼 좀 포기하고 싶은 생각 좀 있어요. 제가 다니고 있는 서울의 글로벌 청소년 센터에 방학 시작하기 전에 추천했어요. 수민아, 너 학교에서 공부할 때 단어가 몰라서 공부하는 거 어렵죠? 이번 여름 방학에 선생님하고 따라서 단어 공부하는 거 어떨까? 선생님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도움을 많이 주고 모르는 것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설명해요.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한국어를 잘 배우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중도 입국 청소년이 수업에 잘 따라갈 수 있기 위해 교과서 단원의 많은 단어 학습 서비스를 준비하는 SS901의 이야기를 좀 더 경청하면 듣겠습니다. 중도 입국 청소년의 수업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저는 WS901 팀의 발표자 이유나입니다. 학생들이 매일 보는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교과서가 만약 이렇게 보이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교과서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멍 뚫린 교과서가 일상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중도 입국 청소년입니다. 중도 입국 청소년은 외국에서 성장하다가 중도에 국내에 입국한 아이들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만난 한 학생은 한국어 학급을 수료하고 일상소통이 가능해진 뒤에도 수업 시간엔 여전히 뭘 하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 학교에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최근 5년간의 통계를 보면 다문화 학생 중 재적 학생 수와 중도 이탈 학생 수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업 부적응이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밀고 있는 것입니다. 중도 입국 청소년은 학교에 입학한 후 한국어 학급에 다니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주어지는데요. 첫 번째 선택지는 위탁교육기관 배정입니다. 별도의 기관에 배정되어 자신과 비슷한 중도 입국 청소년들과 쉬운 수업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경우도 있습니다. 원적 학급 복귀입니다. 이 경우 학생들은 기존의 한국 학생들과 같은 반에서 동일한 수업을 듣게 됩니다. 저희는 이 중 원적 학급에 복귀하는 학생들에 주목하였습니다. 해당 학생들이 교과 개념 학습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도 입국 청소년은 한국어 학급에서 생활한국어 중심의 학습을 하게 됩니다. 생활한국어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와 같이 생활에 필요한 언어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국어 학급을 마치고 원적 학급에 돌아가면 교과 개념을 학습해야 합니다. 보시는 텍스트는 중도 입국 청소년이 생활한국어를 배울 때 보게 되는 읽기 지문과 교과서를 비교한 것입니다. 좌측의 생활한국어 중심 텍스트를 보시면 지난 주말에 부모님과 함께 할머니 댁에 갔어요. 일상에서 자주 쓰는 어휘가 사용돼 읽기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측의 교과서는 어떨까요? 사회마다 세 가지 기본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수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저희는 생활한국어 학습을 마친 중도 입국 청소년이 교실에 돌아가 수업을 지속하기 위해선 중간에 추가 학습 단계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희가 찾은 것이 바로 사고도구어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교과서의 지문을 발췌해 둔 것입니다. 교과서는 크게 두 가지의 언어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언어는 교과 개념어입니다. 보시는 지문에서 사법부, 백성의 통속과 같이 수업의 주제가 되는 단어들로 학교에서 선생님이 명시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단어들입니다. 하지만 교과서에는 사고도구어 또한 존재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작용, 적용하고, 바탕과 같은 단어들이 문장에 아주 빈번하게 자주 등장합니다. 이러한 사고도구어는 한번 배워두면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단원에서 생산이라는 사고도구어는 무려 31번이나 등장했습니다. 해당 단원에선 생산의 뜻을 아는 것이 곧 전체 단원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산은 사고도구어입니다. 이러한 사고도구어의 중요성, 학계에서도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학생이 교과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선 교과서 텍스트 전체의 약 95%에 육박하는 많은 단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주, 빈번하게 사용되는 사고도구어를 학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해당 가설이 중도입국 청소년에게도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보시는 두 화면은 한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사고도구어를 가르치기 전과 후 문제풀이 결과를 비교한 것입니다. 좌측에서 해당 학생은 사고도구어를 배우기 전엔 분배라는 개념의 의미를 서술하는 문제에서 사람의 생활을 쉽게 만들어요 와 같이 평이한 수준의 단어들로만 구성하였습니다. 사실상 분배의 개념을 몰라도 적을 수 있는 문장이죠. 하지만 사고도구어를 학습한 후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오른쪽 화면을 보실까요? 분배에서 사람들이 소비하는 능력을 있어요. 그래서 경제활동 더 많게 해요. 5개의 사고도구어를 사용해 서술하였으며 내용 측면 또한 소비, 경제활동과 같이 분배 이외의 개념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효과적인 사고도구어, 학생들이 배우고 수업을 들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저희는 한국어를 배운 뒤 원래 학급으로 돌아가 어휘 부족으로 인해 수업 부적응을 경험하는 아이들이 사고도구어를 학습할 수 있다면 수업 부적응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저희의 솔루션을 소개합니다.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단원별 사고도구어 학습 관리 서비스 단단입니다. 단단은 신청을 통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도입국 청소년이 있는 센터에 지금 현재 신청서가 배포 중입니다. 다음으로는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클래스 카드라는 단어 앱을 통해 단어가 제공되며 중국어, 러시아어 2개 언어로 제공을 시작합니다. 또한 모국어 병기와 쉬운 예문을 통해 학습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학습 후 관리입니다. 중도입국 청소년이 자주 사용하는 채팅 앱을 활용해 멘토가 진도와 학습 결과 리포트를 주 1회 발송할 예정입니다. 단단의 컨텐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 과목으로 시작합니다.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어렵다고 밝혀진 과목입니다. 과정은 중학교부터 시작합니다. 한 소단원 내에 나온 사고도구어 개수를 비교한 결과 초등은 8개, 중등은 113개로 사고도구어의 개수가 급증하였습니다. 따라서 가장 큰 어려움을 느낄 중학교에 개입합니다. 출판사는 비상교육으로 시작합니다. 10대 이주민수가 가장 많은 세 지역에서 사회과 교과서 점유율 1위의 출판사입니다. 언어는 중국어와 러시아어로 시작합니다. 중국의 경우 중도입국 청소년 출신국 1위의 국가입니다. 또한 러시아어의 경우 현장의 니즈가 가장 높았던 언어입니다. 단단의 대상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원적 학급에서 한국인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는 아이들로 해당 학생들은 한국어 능력 시험 3급 정도의 수준에
일상생활 소통에는 무리가 없지만 수업 이해는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입니다. 단단은 총 3차례의 MVP 테스트를 통해 발전해 왔습니다. 첫 번째론 구성 요소를 확정했고, 두 번째론 학습 방식을, 세 번째론 관리 방식을 확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에선 요소를 확정하였습니다. 중도입국 청소년 8명을 대상으로 총 14회 교육을 진행하며 모국어 병기와 쉬운 한국어 예문의 2가지 요소를 확정하였습니다. 모국어를 제공할 경우 단어의 뜻을 빠르게 이해했고, 쉬운 한국어 예문을 제시할 경우 사용 맥락을 이해했습니다. 두 번째로 학습 방식의 과정을 확정하였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모국어 병기의 경우 국립국어원의 사전에서 발췌함으로써 번역 정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쉬운 한국어 예문의 경우 초급 어휘 목록으로만 구성하여 쉽다는 객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학습 방식의 경우 방금 보신 대로 클래스카드 앱을 활용합니다. 오프라인 멘토링을 진행한 결과 멘티가 결석할 경우 학습 현황을 확인하기 어려웠고, 또한 시공간의 제약으로 인한 수업 이탈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단어 학습 앱인 클래스카드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클래스카드는 학습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고 반복적인 테스트를 통해 암기 효과를 높인 앱입니다. 무엇보다도 초, 중, 고 전국 3,600개 학교에서 이미 사용 중인 앱이기 때문에 사용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 관리 방식입니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혼자 학습을 해야 할 경우 학습이 꾸준히 진행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기존에 저희에게 익숙한 카카오톡을 통해 학습을 독려할 경우 회신 속도가 약 6시간으로 늦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중도입국 청소년이 익숙하게 사용하는 위챗, 텔레그램과 같은 플랫폼을 사용했고, 그 결과 연락 1시간 내에 학습을 완료했으며 회신 속도 또한 1시간 이내로 단축되었습니다. 아직 중도입국 청소년만을 위한 어휘학습 특화 서비스는 부재합니다. 따라서 단단은 교과서에 자주 나오는 단어를 중도입국 청소년이 학습 가능한 형태로 또 채팅을 통해 꾸준히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유일한 서비스입니다. 단단의 효과성입니다. 먼저 한 소단원 약 4페이지 분량의 학습을 위해서 기존 청소년은 약 4시간의 시간을 단어 학습에만 소요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단단은 같은 범위의 단어를 40분 만에 학습할 수 있게 합니다. 두 번째로 교과서 내 아는 단어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단단 사용 전후를 비교한 결과 아는 단어량이 64%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과서 내용 이해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단단 사용 전후 교과서 내용 이해도를 OX 테스트로 검증한 결과 내용 이해도가 약 51% 상승하였습니다. 단단을 사용한 한 청소년은 다음 학기에도 이용하고 싶다, 이 학기에는 교과서를 읽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긍정적인 후기를 주었습니다. 단단의 기대 효과입니다. 전혀 몰랐던 것을 학습하게 함으로써 나도 학습을 할 수 있다는 효능감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업 참여도로 이어지고 결국 학업 성취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서비스 대상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상자에게 리치하기 위해 센터를 컨택하는 방식을 사용했으나 이 경우 대상자의 사용 적합성을 저희가 판단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추후에는 센터에서 이미 중도입국 청소년의 교과학습을 진행하는 멘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멘티를 잘 알고 있는 멘토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멘토가 직접 사용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컨텐츠 제작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저희는 단원별로 진도에 맞게 단어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는 교과서 텍스트 속에 나온 단어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발췌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한 대단원 구축을 위해 135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 추출 과정을 파이썬 개발을 통해 일부 자동화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같은 분량의 세트를 구축하는데 약 3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서비스 전달 측면에서
저희는 2학기 중간고사 기간까지 직접 멘토링을 진행하며 사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멘토 대상으로 단단 서비스를 홍보하고 신청 멘토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올해 말까지 단단 사용 결과를 모아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단어 목록 구축입니다. 사고도구원은 2,440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현재 30%에 해당하는 단어를 구축하였습니다. 이후 10월까지 전체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도별 단어장 구축입니다. 저희는 9월 한 달 동안 파이썬을 활용해 추출 과정을 자동화하고 이후에는 해당 자동화 도구를 바탕으로 컨텐츠를 추가 제작하고자 합니다. 새 학기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수업이 너무 힘들어 고민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희 단단은 중도 입국 청소년이 더 이상 수업에서 배제되지 않는 그날까지 청소년의 단단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